반갑습니다. 아고라입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김호중이 전역 후 나훈아와 듀엣 공연이 가능한지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30일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의계인이라는 명칭으로 나훈아의 비대면 콘서트가 KBS2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본 방송 시청률 29%, 2020년 10월 3일에 있었던 재방송 시청률 18.7%, 폭발적 반응이었죠. 나훈아는 콘서트에서 1부 고향, 2부 사랑, 3부 인생으로 나누어 28곡을 열창했는데요. 전성기 모습 못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훈아의 공연이 끝난 후 김호중의 팬들은 김호중과 나훈아의 듀엣 공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호중의 이름을 빌려 광고비를 벌려는 가짜 유튜버조차 나훈아가 김호중과 음반회사 설립을 논의했다느니, 나훈아가 김호중의 전역을 기다리며 새 곡을 준비하고 있다느니, 나훈아가 김호중과 듀엣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느니, 이와 같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면서 김호중을 좋아하는 팬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과연 김호중과 나훈아의 듀엣 공연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결론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김호중과 나훈아의 듀엣 공연 가능성. 김호중의 팬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성사 여부는 나훈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상태에서 나훈아의 명성이 더 높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어느 시점이 되면 김호중의 명성이 더 높아져 나훈아가 김호중에게 듀엣 공연을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그날을 위해 팬은 호중이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나훈아가 김호중과 듀엣 공연을 선택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나훈아의 가치관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첫째, 나훈아의 결혼관에서 그의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1973년 나훈아는 27세 때 이숙희와 결혼하는데요. 당시 나훈아에게는 25세 때부터 사귄 34세의 이혼녀 김지미라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김지미는 나훈아에게 서예와 예절을 가르치는 등 인생의 스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재력까지 갖추고 있었죠. 당시 김지미가 홍승기 감독과 결혼생활 중 배우 최무룡과 바람을 피워 간통죄로 고소당했을 때 약 300만원의 위자료를 최무룡의 아내 강효실에게 주고 합의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1962년이니 당시 300만원은 현재의 화폐 가치로 약 12억 원 수준입니다. 나훈아에게 노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이숙희보다 재력과 재능을 갖춘 김지미가 필요해서 이숙희와 이혼하고 김지미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이때가 1975년 나훈아의 나이 29세, 김지미의 나이 36세였습니다. 1976년에서 1982년 6년 동안 김지미와 결혼 생활 중 나훈아는 김지미의 조력하에 대형 가수로 성장하고 싶었는데요. 반면 김지미는 나훈아에게 가수 생활을 포기하고 부산에서 식당을 하면서 조용하게 살자고 제안했죠. 이에 나훈아는 김지미와 결별을 선택했는데요. 김지미가 더 이상 자신의 노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이때가 1982년 5월이니 나훈아의 나이 35세, 김지미의 나이 42세였습니다. 나훈아는 김지미와 헤어지기 전 이미 가수 정수경과 사귀고 있었죠. 김지미가 나훈아에게 가수 생활을 포기하고 식당을 하면서 조용히 살자고 하는 등 자신의 가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자 자신의 노래 인생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수 정수경과 사귀게 되고 결국 김지미와 갈라선 후 정수경과 결혼하여 가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때가 1982년 6월이니 나훈아의 나이 35세, 정수경의 나이 21세였습니다. 하지만 정수경도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1993년 미국 하와이로 거처를 옮기는 등 나훈아 자신의 가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자 아내 정수경과 연락을 끊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가족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나훈아가 먼저 아내 정수경을 멀리했지만 이혼 청구는 아내인 정수경이 먼저 해서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이혼 청구는 2011년 시작되어 2016년에 마무리됩니다. 나훈아는 가정을 유지한 채 음악 인생을 살고자 했지만 아내 정수경은 무늬만 부부로 살면서 나훈아에게 이용당하는 삶이 싫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나훈아는 자기중심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나훈아에게 삶의 목적은 노래였으며 결혼 생활과 아내는 노래를 위한 환경이었을 뿐이죠. 둘째, 나훈아의 삶에서도 이러한 자기중심 가치관이 보입니다. 먼저 1990년 나훈아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생일에 초청 공연을 거부한 사건을 볼까요? 2010년 김용철 변호사가 발간한 삼성을 생각한다에 따르면
나훈아는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의 생일 파티에 공연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대중예술가다. 따라서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공연하겠다.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공연장 표를 끊으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나훈아의 소신 발언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소신은 선을 향한 신념을 의미하죠. 즉 국가와 사회 혹은 공공복리를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훈아가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의 생일 파티 공연 요청을 거부한 것은 생일 파티 공연 요청이 나훈아의 자기중심 가치관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은 나훈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근희 회장이 중심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은 소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이근희 삼성 회장이 자신보다 중심이 되는 상황을 애써 부정하려는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의미죠. 다음으로 2018년 4월 3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사전 행사로 열린 남북예술단 합동공연 우리는 하나에 참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이를 두고도 소신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요. 반복하지만 소신은 선을 향한 신념을 의미하죠. 즉 국가와 사회 혹은 공공복리를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훈아가 소신이 있다면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남북예술단 합동공연 우리는 하나에 참여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해야죠. 따라서 일부에서 말하는 나훈아의 소신은 맞질 않죠. 남북 합동공연을 거부하면서 역시 나훈아는 자기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나훈아의 변명을 들어볼까요? 다 밝힐 순 없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하는 것이 싫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모든 공연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자는 대로 기획하고 진행했는데 남북한 정부가 행사를 기획하고 자신이 따라야 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참여를 거부한 거죠. 셋째, 2020년 9월 30일 열린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의 연출 과정을 볼게요. 언론은 다음과 같이 대서특필했죠. 나훈아 약 5억 원에 달하는 개런티를 받지 않고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공연에 참여했다. 과연 그럴까요? 우먼센서 11월 4일에 보도된 기사에서 이훈희 KBS 제작 2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나훈아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받으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므로 출연료를 안 받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현해 주기 위한 돈을 아끼지 말아달라. 나훈아가 요구한 것은 돈을 안 받는 대신 공연 기획을 내가 하겠다. 공연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중간 광고를 넣지 말라. 고향, 사랑, 인생을 주제로 총 3부로 구성된 공연, 정화수와 수중 퍼포먼스 같은 노래의 비주얼은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의 공연에 대한 자부심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자기중심 가치관이죠. 개런티를 받고 KBS가 기획한 콘서트는 참가하지 않겠다. 나는 돈을 벌 만큼 벌었고 지금도 벌고 있다. 내가 돈을 안 받는 대신 내 공연은 내가 기획하고 진행하겠다. 중간 광고로 내 공연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된다. 모든 공연은 나훈아 중심으로 흘러가야 한다. 나훈아의 결혼 역사, 나훈아의 평소 행적, 한마디로 자기중심 가치관이죠. 나훈아의 자기중심 가치관은 공연 스타일과 연결됩니다. 즉 나훈아는 자신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단독 공연만 고집한다는 거죠. 관객이 자신 이외 다른 출연자에게 눈길을 주는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훈아의 듀엣 콘서트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987년 KBS 스타데이트에서 남진과 환상적인 무대를 펼친 바 있는데요. 남진은 이 행사를 두고 이렇게 회고했죠. 저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KBS에서 합동 공연을 기획했고 1시간 30분 정도 공연했다. 이후 남진은 공개적으로 나훈아에게 듀엣 공연을 여러 번 제안했지만 나훈아는 단 한 번도 수락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 9월 30일 나훈아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많은 언론이 다음과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성악가 출신으로 전혀 다른 색채의 트로트 가수인 트바로티 김호중과 나훈아가 듀엣 무대를 가진다면 엄청난 화제를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중이 나훈아와 함께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나훈아의 자기중심 가치관을 볼 때 관객과 시청자의 관심이 분산되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자기만의 스타일로 팬들의 사랑을 받는 김호중. 나훈아가 이런 김호중에게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받아들인다? 100% 가능하지 않죠. 나훈아가 수락하기 불가능한 김호중과 합동 공연, 이제 그만 이야기를 꺼내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꺼내면 꺼낼수록 김호중의 크기만 작아질 뿐입니다. 지금까지 김호중은 스스로 혼자서 난관을 헤쳐나왔습니다. 나훈아만큼은 아니지만 이에 버금가는 무대를 장식해 왔죠. 2020년 8월 14일, 15일, 16일 바로 KBS 아레나홀에서 개최된 김호중 팬미팅 우리가 처음으로 앞으로도 김호중은 홀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아니, 홀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김호중의 능력과 노력, 팬들의 깊은 사랑, 몇 년 안에 나훈아를 능가하는 아티스트가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입니다. 엘리트층이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 때마다 늘 불거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의혹 등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경남대 이재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 교수는 청문회 때 여야가 병역 문제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